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할 차례인가요? 자, 오늘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2차로 감기 걸렸어요. 한 달 전에 감기 걸렸다가 시골 갔다가 또 감기 걸려가지고 왔네. 요즘 그 목감기하고 이게 아주 뭐 유행이더만 이게. 감기 조심하세요. 봅시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합니다. 금쟁이.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해 놓으라고 했어요. 1월 달에 제가 이걸 반드시 암기를 해놔라 라고 했는데, 자, 오늘 만약에 암기 못하신 분 있으면 오늘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금쟁이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33조 1항.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쟁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33조 2항.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금쟁이가 있죠. 가장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쟁이. 자, 개업공개사 등하면 누구예요? 개업공개사 등하면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전. 자, 셋 다 포함된다. 자, 셋 다 적용되는 거. 자, 1번부터 4번까지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 벌금이죠. 자, 일단 봅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 벌금. 가장 먼저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며. 자, 중개대상물 뭐였죠? 중개대상물 1한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있었죠?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는 매매를 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업하면 뭐였죠? 업하면 계속적, 반복적. 자, 여러분들 교재 매매를 업하는 부분 판단기준 139페이지 판례 한번 보세요. 139에 판례 보니까, 자, 매매 업의 여부는 규모, 횟수, 태양, 그 다음 계속성, 반복성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 여부, 규모, 횟수, 태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업이라는 것을 금지한 이유가 뭐예요? 업을 금지한 이유는 개업공개사 등이 싼 부동산을 많이 수집해가지고 사놨다가 나중에 비쌀 때 어떻게 돼요? 되파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래야지만 돈 번다 그랬죠. 예, 이거 돈 버는 방법이에요. 걸리면 어떻게 된다? 1-1. 자, 그래서 사실 안 걸리면 돼요. 네, 안 걸리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걸리니까 문제죠. 자, 그래서 요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 벌금. 자, 일단 두 번째.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뭐 한다?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누구예요? 소위 말하는 등록하지 않고 영위하는 자. 무등록업자들이죠. 자, 무등록업자를 알면서도 그로부터 의뢰받았거나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 이름 빌려주는 거 이런 거죠. 자, 무등록업자와 협력해서는 안 된다. 제가 무등록업자를 대표적으로 누구를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1월 달에 제가 무등록업자 한번 얘기했던 적 있었죠. 시골에 가면 이장님들, 대표적인 무등록업자라 그랬죠? 옛날에는 실제로 이장님들이, 자, 이거 알선해주고 돈도 받고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불법이라고 아니까 그 물건을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가까운 부동산에 내립니다. 그러면서 나 얼마 줘인 거죠. 자, 바로 그 사람들과 협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 벌금. 자, 1-1, 1-1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금쟁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사례증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받는 행위. 자, 금품받는 행위입니다. 자, 제가 이 어떠한 명목에다가 묵실천호를 했습니다. 어떤 명목? 자, 3번 사례 보세요. 3번에 사례증여 어떠한 명목? 자, 어떠한 명목?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절대적 금지다. 절대적 금지다. 어떤 식으로든지 뭐 하면 안 된다? 더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조심을 해서 보시고. 자, 그러면 일단은 의뢰인이 스스로 초과한 금액 스스로 알아서 더 짓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그 139페이지 여기도 있지만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판례를 한번 보고 갈까요? 자, 139페이지에, 맨 밑에 보니까, 개업공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사례금으로 받았죠? 스스로 알아서 써준 거죠? 이거 위반된다, 안 된다? 위반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자, 분양대행 나오네요. 분양대행은 중개업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래서 분양대행으로서 해놓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거 중개보수 해당 안 되죠. 그래서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페이지 판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판례 전체를 한번 다 보고 갑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당좌수표 받았어. 젊으신 분들은 당좌수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당좌 예금이라는 걸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당좌 예금을 들었다가 수표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지급기일 쓰고, 그랬다가 이제 지급기일에 은행 가서 돈 달라고 주는 게 당좌 수표였었어요. 이게 이제 가계수표 비슷한 거였었는데, 자, 지금은 이제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어서오세요. 저 프린트물, 1시간 뒤에 갖고 가도 돼요. 지금 프린트물 안 갖고 가신 분. 한 분, 두 분. 이거 다 갖고 가세요. 이 사이에 참 제가 볼 게 있어. 저쪽 뒷분.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다. 근데 이제 이 당좌 예금을 해서 당좌 수표를 끊었는데, 자, 지급기일 나가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주거든요. 근데 주는 조건이 뭐예요? 당좌 예금에 그만큼의 돈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돈이 없으면 그게 부도난 겁니다. 이게 부도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돌려준 거죠. 자, 받았다가 돌려준 겁니다. 자, 요것도 해당되는 거, 요 해당되는 거예요. 받았다가 되돌려줬어요. 자, 이거 위반 된다, 안 된다? 위반? 예,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4번 보죠. 자, 140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수수했습니다. 이거 위반된다, 안 된다? 위반된다. 나는 더 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더 받을 의사가 없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다가 배울 중개보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더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더 받은 거죠? 이거 위반된다, 안 된다? 위반된다. 자, 아까 여기 뭐라 그랬죠? 이 어떤 명목은 뭐라 그랬어요? 절대적 금지다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5번에 보니까, 자, 권리금, 시설비,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사례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거 초과수수 이단이다. 이거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인가요, 아닌가요? 권리금, 개업공개에서 권리금은 알선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중개대상물 해당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권리금과 중개보수를 짬뽕해서 받은 거예요. 자,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권리금 알선료와 중개보수가 합쳐진 거예요. 자, 이거 초과수수 있냐 물어본 거죠. 너 왜 더 받았냐 물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중개보수가 50만 원짜리입니다.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좀 작은 거는 좀 싸죠? 자, 50만 원짜리예요. 중개보수는. 그러면 500만 원 받았어요. 이때 너 왜 더 받았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50만 원은 중개보수고 450만 원은 권리금 알선료. 그러면 되겠죠? 예. 네. 그거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초과수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까지 정리를 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판례 들어갑니다. 네 번째 금제의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성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를 판단을 그렇지 않으니, 자, 거래상 중요사이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런 거짓된 은행은 거짓말한 거고, 그 밖의 방법은 뭘 얘기한다? 침묵이 그 밖의 방법이에요.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은 거. 자, 그러면 이런 거짓 은행, 여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 교재 판례 하나 보죠. 여기서 잠깐 나오지만 교재에 있는 거 또 보세요. 밑을 한번 쳐놓으라고 제가 교재 보는 겁니다. 자, 그 1번과 3번이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뭐도 포함된다?
가격도 포함된다. 자, 1번에 팔려요. 가격 있죠? 거래상 증여세는 가격도 포함된다. 그래서, 자, 3번 보세요. 자, 중개인들이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 숨긴 채 높은 가격으로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차익 취득한 거, 이거 뭐가 된다? 이거 거짓은행에 해당된다. 가격을 높이 받아서. 자, 요거 한번 제가 설명 한번 드렸을 거예요. 1월달 공부하신 분. 자, A하고, 그 다음에 B가 이제 이렇게 얘가 중개해주는데, 얘가 1억에 팔아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제한을 하죠. 실제로 많아요. 특히 토지 같은 데서 많아요. 이거 내가 1억 2천만 원을 팔아줄 테니까 요거 반반 나누자. 자, 이런 식으로 제한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1억 받으려다가 어쨌든 반반 나누자도 1,000만 원 더 챙겨 먹죠? 그러니까 그러라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 얘한테 1억 2천에 파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얘한테 뭐 한 거예요? 가격을 거짓말한 거죠. 자, 이거 거짓은행에 해당된다.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된다? 1년 이하 징역등은 2천만 원 벌금이에요. 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제 3년 이하 징역등은 3천만 원 벌금. 자, 이제 5번째. 여러분들 교재는 5번 란입니다. 저는 저 1번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교재 141페이지.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 관련된 증서에 대해서 매매교환을 중개해주거나 그 매매를 어불하는 있죠. 자,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이 금지, 이 증서 어디 가냐? 증서. 임대에 관련된 증서. 이거 뭐 증서 뭐죠? 청약통장 있었죠. 청약통장. 자, 여러분들이 청약통장 거래가 금지되는 건 아시죠? 이거는 어느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랬죠? 청약통장 금지하는 것은 여러분들 교재도 잠깐 나와요. 어느 법에? 네, 주택법에서. 주택법에서 여러분들 청약통장 거래하는 거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걸렸다면 그 거래한 사람, 알선한 사람 다 주택법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해당됩니다. 근데 이거 중개 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매업회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거래가 많이 줄었어요. 워낙 청약통장이 문제 많아져가지고 옛날에 귀할 때는 상당히 청약 1순위 있죠. 1순위 같은 건 프리미엄까지 붙어가지고 거래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일단 중개를 해주거나 매매를 업을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 거, 여러분들 교재에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 거 하나 밑줄 쳐넣을 게 있습니다. 상가분양계약서. 자,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상가분양계약서는 자, 상가의 매매계약서일 뿐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찾았나요? 네. 네, 그거 밑줄 좀 쳐놓으세요. 여기도 있지만 일단 거기다 밑줄 한번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가 분양할 때 쓰는 이 상가 분양계약서는 증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기 보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이거 칠판 쳐다보세요. 자, 여기에 분양계약처는 분양권. 여기 분양계약처는 분양권은 중개해줄 수 있는 중개대상물이죠? 네, 이거는 증서 이달이다.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럼 상가분양계약서는 금방 했고,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입주권. 입주권 뭐예요? 이거 소위 말하는 조합원 분양분이라고 그랬죠? 이 조합원 분양분 증서 이단이다? 네, 아니다. 이건 중개대상물이죠. 그런데 이 입주권과 분양권은 나중에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증서 하면 머릿속에 뭘? 네, 청약통장. 그거 여러분들 교재 보면 뭐 주택법서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시험 문제 나온 것은 청약통장, 입주자 저축증서 요것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그 다음에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가분양계약서 아니다. 분양권 아니다. 입주권 아니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면 돼요. 자, 쉬워요. 문제인은. 자, 그 다음에 또 직접 거래 쌍방대리.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자, 직접 거래란 뭐라 그랬어요? 내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과 거래하는 거죠? 자, 일단 내가 사무실에 있는데 자, 팔아달라, 사달라. 여기는 매매뿐만 아니라 뭐까지? 교환, 임대차까지도 포함된다. 그래서 팔아달라, 사달라 들어온 사람과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 제가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물론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한번 다시 얘기하면, A가 갑에게, 자, 1억에 팔아달라고 했는데, 갑이 물건 분석해보니까 이건 1억짜리가 아니에요. 1억 5천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돈 버는 방법?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거를 1억에 사가지고, 그럼 돈 벌죠? 네, 바로 요 오는 막기 위한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직접 거래는, 이거는 이제 이 금지를 한 취지를 얘기한 거고, 직접 거래는 실질적으로 직접 거래를 모두 금지시켜요. 핑계 거래를 없애기 위해서, 자, 꼭 이렇게, 이런 조건일 뿐만 아니라, 내가 거주할 목적이거나, 내가 꼭 사용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도 모두 다 금지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직접 거래, 그럼 직접 거래, 인 경우가 있고,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직접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자, 수임인과 거래하는 거. 수임인, 여러분들 교재 보면, 직접 거래와 관련된 부분, 141페이지에, 첫 번째, 맨 밑에 팔려있죠? 자, 대리인이나, 두 번째 줄, 밑줄 한번 적으세요. 대리인이나 거래 관한 사무 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도 포함된다. 직접 거래 대상에. 자, 이거는 당연한 거죠. 자, 이런 거죠. A하고 B하고, A가 B에게, 이거 좀, 네가 좀 대신 좀 팔아줘. 라고 위임을 시켜준 거예요. 대리권 줬죠? 그런데 B가 갑에게 의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얘가 의뢰인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한다면 이거 당연히 직접 거래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부관계. 부부관계도 직접 거래다. 자, 그래서 부부관계로서 경제 공동체 관계 있고, 자, 이거 밑줄 쳐놓으세요. 자, 요 판례는 부인이 의뢰받았습니다. 부인이 의뢰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남편에게 준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자기가 거주할 집이에요. 이제 이게 자기 집이 아마 없었나봐요. 이 개업공개사가. 부인이 개업공개사고. 그래서 사무실에, 물건이 괜찮은 게, 전세 물건이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받아가지고, 이 전세 계약은 누구 명의로 했어요? 남편 명의로 한 거죠. 자, 이거 직접 거래 이단이다? 직접 거래 해당된다. 자, 부부는 뭐라 그랬죠? 경제 공동체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직접 거래는 뭐다? 단속 규정이다. 자, 여기 지금 나온 거 여러분 교재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밑줄 한번 쳐보라고 교재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단속 규정이다. 직접 거래는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여러분이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들어보셨죠? 그래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왜 무효를 안 시키냐? 무효가 되면 거래 상대방이 문제가 되죠. 이쪽은 무효가 돼도 상관없지만 개업공개사 등은 상대방이 문제가 되니까 무효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거래 해당되지 않는 것. 다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 이단이다? 아니다. 자, 봅시다. 1주 전이구나. 1주 전에 제가 상도동 쪽에서 부동산 하는 개업공개사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집은 과천이에요. 갑과 을이 공동사무소 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같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사무소 이제 이해하시죠? 자, 지금 을이 집이 지금 과천인데 과천집을 이 사무실에 들어온 사람에게 팔았어요. 을이. 근데 계약서 누구 면으로 썼다? 네, 갑면으로 썼어요. 자, 이거 직접 거래일까요? 아닐까요? 직접 거래 해당? 자, 지금 요 판례가 여러분들 교재 140페이지 4번 판례랑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됐어요, 지금? 다른 개업공개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한 매도 행위는 이렇게 됐죠? 자, 지금 물론 잡기는 얘가 잡았어요, 을이. 이렇게 왔는데, 그럼 내 집 팔아야 되는데 해가지고 잡았는데 얘한테 주고
중개보수도 줬어요. 자, 이건 직접거래 해당 안 된다. 이걸 지금 과천시에서 조사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저한테 전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직접거래 해당되지 않아요. 이거 판례해가지고 소명하면 되니까 걱정 말아 그랬어. 이건 직접거래 해당되지 않는다. 자, 요 사본 판례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직접거래, 일단 금지되고, 그 다음에 또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 양쪽 대리하는 거죠. 자, 이것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일단 A가 갑에게 니 알아서 좀 팔아줘. 위임하죠? 인감증명 도장 다 줍니다. B도 마찬가지로 니 알아서 좀 사줘. 자, 이렇게 양쪽 다 위임받는 거예요. 계약서 누가 땄어요? 네, 갑이 이걸 다 쓰죠. 자, 이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이걸 1억짜리 물건을 얘한테 1억 2천만 원에 팔고 계약서 2장 쓴다 그랬죠? A용 계약서는 얼마짜리? 1억짜리. B용 계약서는 1억 2천짜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억쯤 받아가 얘한테 1억 건네주고, 이거 옛날에 참 많이 했던,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 번쯤은 당했을 수도 있는. 자, 근데 사실 이게 2006년도부터는 많이 없어졌어요. 자, 그럼 2006년도의 기점이 뭘까요? 실거래 신고,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2006년도부터 등기부에 실거래가가 기재돼. 이건 공시법에서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등기부에 실거래가가 기재되기 시작한 게 2006년도예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거래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게 언제 밝혀지냐? 사고 나가지고 물건이 뭔가 하자가 있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둘이 만나요. 만나는데 계약서 들고 만나겠죠? 근데 가격이 이쪽 들인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거예요. 근데 2006년부터는 자, 뭐가 기재되니까 등기부의 실거래가가 올라오니까 많이 줄었어요. 근데 지금도 해요. 자, 그래서 1월 달에 이거 얘기하면서 자, 하는 방법 알려드린다 그랬죠? 걸리면 어떻게 된다? 네, 3-3. 걸리는 건 여러분들 책임이면 내 책임 아닙니다. 자, 요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B한테 전화합니다. 해가지고, 야,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를 1억으로 하자. 2천만 원 줄여가지고, 얘는 모르잖아요. 어떻게든 얘한테. 근데 1억으로 하면 세금 1억 이렇게 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겠죠?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1억으로 하자. 라고 전화, 어쨌든 위임해냈으니까. 자, 그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실거래가 가격은 등기부에 얼마나 기재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에 거래된 걸로 알아요? 그렇지. 1억에 거래된 걸로 알죠. 자, 이 사람은 1억에 거래된 걸로 알고, 얘도 마찬가지로 1억에 거래된 걸로 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에서, 이거 좀 나한테 좀 위임 좀 시켜주면 안 돼요? 라고 할 때는 좀 의심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자, 이런 일도 벌어지기 때문에 만다. 거래 당사자 쌍방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 쌍방 대리는 금지되는데 뭐는 허용된다. 한쪽만 대리하는 건 허용되겠죠. 일방 대리는 일단 허용된다. 자, 그걸 기억을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또 하나.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칠판에 있는 거. 이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본인이 허락해도 위반된다. 자, 여러분들이 민법에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이것은 본인이 허락하면 허용이 된다 그랬죠. 이건 민사상의 문제고 여기 중개사법에서는 본인이 허락해도 위반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직접거래 쌍방대리 형벌 3-3. 자, 넘어갑니다.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이나 이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던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때 투기 조장. 자, 미등기 전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자, 봅시다. 자, 미등기 전매를 다른 말로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한다. 자, 중간 생략 등기는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이게 중간 생략 등기 효력은 있죠. 다만 법에는 위반된다. 자, 지금 중간 생략 등기는
어느 법에 위반되죠? 제가 한번 살짝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마 여기까지는 기억 안 날 것 같아요. 단속 규정인데, 단속 규정이라면 법에는 위반된다는 얘기죠? 그 어느 법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그거까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아마 거기까지 기억 안 날 거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어요.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금지하고 있는데, 자, 형벌이 어떻게 되냐? 형벌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에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간 생략 등기를 한 자. 중간 생략 등기를 한 자는, 자, 탈세 목적이나 이럴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입니다. 이 교재 저쪽 맨 뒤쪽으로 나와요. 나중에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공부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이렇게 금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개업공개선 이거 중개 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이거는 분양권 전매자 있는 거죠. 여러분들 투기과일 지구내에서 분양권 전매자 이런 게 있죠. 그거 중개주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특히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 이럴 때는 전매 차익이 안 나도 위반된다. 전매 차익이 안 나도 당연히, 그러니까 원래 이 중간 생략 등기하는 이유가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 거죠. 근데 이제 안 나도 위반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여러분들 여기 여덟 번째, 아홉 번째예요. 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자,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에 시세 부당을 영향을 줄 우려가는 행위. 시세 부당 영향 행위 누가 한다 그랬어요? 분야에서 가격을 올려서 조작하는 거죠. 자, 바로 근데 이건 지금 누구의 금지행위예요? 예,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죠. 개업 등의 금지행위니까 분야에는 적용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 이게 나오느냐? 분야에서 이런 행동을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계약서라든가 부동산 거래 신고 이건 누가 다 한다? 부동산에서 다 하죠.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분야랑 같이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요거 걸리면 어떻게 된다? 예. 일단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원 벌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도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금지에 나왔습니다.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을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 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뭐라 그랬죠? 소위 말해서 왕따 시키는 거라 했죠. 자기네들 조직 만들어서 무슨 회. 소위 말해서 뭐라 했죠? 회원 업소라 했죠. 회원 업소. 자기네들끼리 회원 업소를 만든 다음에 자기네들끼리만 물건을 돌리고 여기는 물건을 돌리지 않는 거. 자, 이런 거. 요거 걸렸다면 어떻게 된다? 요게 해당돼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원 벌금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3년 이하 징역 또 3,000원 벌금이고, 자, 그러면 여기 뭐죠? 여러분들 교재 누구든지, 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에 업무방해 금지행위가 있어요. 업무방해 금지행위. 자, 이거는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 누구든지에게 적용한다 그랬죠? 업무방해 금지행위 누구든지에게 적용하는 거다. 자, 그리고 형벌 어떻게 된다? 형벌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원 벌금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와는 구분해 주시라. 요거는 별개의 금지행위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마 여러분들 교재 순서가 약간 다를 거예요. 아마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묶었습니다. 자,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 제한 유도, 특정 개업공개 등에 대한 중개 유도. 이런 차별행위죠. 두 개 다 차별행위죠. 이 집까지 말고 저 집까지. 자, 이거 누가 한다 그랬어요? 분야에서.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이걸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분야에서 주도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주도는 분야에서 하는데 나중에 계약서 쓰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하는 걸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10억짜리를 20억으로 올릴 거니까 일단 우리 협조 좀 해줘. 주변 부동산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못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집까지 말자. 그럼 협조하는 부동산은 이 집까지.
이런 거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 우리 아파트는 10억 밑으로 내놓지 말자, 이런 거. 그 다음에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광고 유도. 12억부터 내놓자, 뭐 이런 식으로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묶어보세요. 자, 그리고 정당한 표시하고 방해. 이 집 가지 말자 그랬는데, 이 집에 우리 아파트 단지 물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줌마도 쫓아가죠. 한 서너 명만 쫓아가서 마을 가고 그러는데 내려요. 자, 그 다음에 10억 밑으로 내놓지 말자 그랬는데 9억짜리 매물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가서 또 내려라 그러죠. 요게 정당한 표시광고 방해이다 그랬죠. 자,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렇게 돼요. 이거는 누구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적용되고 또 개업 공중개사 등도 적용되는 거죠. 자, 요거는 두 개를 해서 묶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일단,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는 1-1과 그 다음에 뭘로 나눠진다? 3-3으로 나눠진다. 1-1. 자, 한번 보죠. 아까 공부했던 거, 매, 무, 그 다음에 수거. 이렇게 되죠? 매무, 수거. 자, 중개, 대선, 배명. 무등록업자에게 의뢰받을 건 명의용, 초과수수, 거짓언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3년 이하 징역 3천원 벌금, 증, 지, 쌍투. 자, 투기조장, 시중, 이렇게 된다 그랬죠. 증지상투, 시중, 증서, 중개, 증서, 매명, 직접거래, 쌍방대리, 그 다음에 투기조장, 그 다음에 시세부당 영향, 중개제한 이렇게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제는 요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자, 제가 늘 얘기하죠. 앞글자 따서 하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다. 저도 하지만, 그리 좋은 거 아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단 기억을 좀 해 놓으시라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자, 여기에 이런 형벌, 1-1, 3-3 뿐만 아니라, 자, 개업공개사는 이미 등록 취소.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다음 소속 등록도 뭐예요? 자격 정지. 행정 처분도 되면서 형벌도 된다. 나중에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미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죠? 네. 이건 뭐에 해당된다? 업무 정지에 해당된다 그랬죠. 자, 다시 금지해 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요. 매무, 수거, 1-1. 매 뭐였죠? 뭐하다 매며? 중개대선 매매. 자, 앞에 꼭 붙여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기도 매매업이 있어요. 그냥 매매업이라고 암기해 놓죠? 그럼 여기 매매업과 여기 매매업이 헷갈려 버려요. 자, 증서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3-3.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고, 자, 여기 매매업은 중개대선 매매업,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으니까 명의용, 자, 초과수수, 그 다음에 거짓언행, 그 다음에 3-3, 증직, 쌍투, 시중, 증서, 중개매매업, 중개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주장, 그 다음에 또 시세부당영향, 중개자, 이렇게. 자, 일단 오늘은 무조건 이건 암기.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금지가 있었죠? 자, 바로 전에 건데, 기억하시나요? 두 개, 한 개로 묶었습니다. 특정 개업공개사에게 중개 의뢰 제한 유도, 특정 개업공개사에게 중개 의뢰 유도, 이런 차별행위죠? 그 다음에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 제한 유도,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중개 의뢰 유도. 기억 좀 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정당한 표시광고 방해. 자, 이런 것들이 누구든지에게 적용되는 금지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145페이지로 넘어가요. 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라고 나오는데, 이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누가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뭐 시장에 건전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영할 수 있고요. 근데 늘 뭐 얘기 나온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가 해놓는다고 해놓고 꼭 보면 다른데 위탁시켜 놓죠. 이것도 위탁시켜놔요. 어디다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자, 위탁하면 이제 운영규정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 뒤에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업무를 한번 보죠. 자, 거래질서 교란이. 업무는 그렇게 크게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당연한 얘기죠. 자, 신고센터니까 뭐예요? 신고, 접수, 상담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조사, 조치 요구하겠죠? 그 내용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부 같은 거 있죠? 간단하게만 조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처리 결과를 통보하게 되는 거죠. 뭐 이거는 그렇게 크게 뭐 암기할 사항까지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누구든지 중개업 및 중개업이라든가 건전한 거래소를 위해서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고사항이 쭉 나와요. 화면에 띄어나는데 이거 보지 마시라. 그리고 하나는 밑줄 쳐놓으라 했죠. 맨 뒤에. 맨 밑에 거. 예. 자, 지금 중개사법이에요. 중개사법인데 거래신고법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거래신고, 해제신고, 금쟁이. 이건 밑줄 쳐놓으세요. 신고사항에 공인중개사법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도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내용도 하나 있다. 그거 꼭 기억해야 돼. 거래신고법에 부동산 거래신고, 해제신고, 금쟁이. 그게 대서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뭘 기억하라 그랬죠? 신고사항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신고사항이 아닌 걸 기억하라 그랬죠. 자,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제가 프린트물 보세요. 프린트물. 오늘 배포한 프린트물의 뒷장 보세요. 제가 그거를 나중에 여기 다 쓰세요라고 하려다가 그냥 프린트물에 그냥 넣어놨습니다. 자, 신고사항이 아닌 거. 자, 특히 이거 조심하세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서는 표시광고. 근데 이게 왜 조심하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저는 사실 작년, 재작년 문제, 이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작년, 재작년 문제는 이게 나왔어요. 허를 찌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저는 사실 이걸 강조했었어요. 왜 이걸 강조했느냐. 자, 이게 거래질서 교란의 신고센터에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이따가 공부할 신고 또는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는 부분에는 나와요. 이게 특이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아니 신고 또는 고발하면 포상금 주는 부분에 나와 있는데 교란의 신고센터에는 신고사항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 왜 그러냐 물어보면 이거는 특별한 뜻이 없어요. 아마 담당 공무원이 만들다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중개대 선물 광고 성명. 저번주에 배운 거죠? 광고할 때 성명도 표현하라고 했죠? 복습. 자, 5개 광고물에 물론 이름 쓰는 거 말고 광고할 때. 자, 기본적으로 광고할 때 기본적으로 성명, 소연 등 있었죠? 이건 개업증상입니다.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광고할 때 써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터넷으로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소면가 종고. 구수집 생각을 했죠? 소면가 종고 있었죠? 소재지, 이건 대상물 거죠?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거래 형태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인터넷으로 하는데 뭐라면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라면 별도로 7가지가 더 있었죠? 총 4반개. 여러분 다 못 외웠을 거야 아마. 총 4반개 입주관. 자, 일단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때려 맞춰보세요. 총 뭐죠? 총 일주일 전에 공부한 거거든요. 자, 총 층수. 네, 총 층수.
사용수인. 자, 이때 중공검사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앞 글자 딴다고 제가 사자를 땄지만 중공검사가 나올 수 있다. 방향. 이게 개수예요, 개수. 뭐야? 방하고 욕실 개수. 그 다음에 입주 가능일. 네, 입주 가능일. 그래도 조금씩 기억나네요. 주민 주거 주차. 그 뒤에 뭐예요? 주차 대수. 기억하시면 좋겠네. 주차 대수. 주차장이 아니라 그랬죠? 주차 대수, 그 다음에 관리비. 자, 그래서 요런 것. 이거를 표기 안 했다. 이거는 신고사항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당표시 광고, 허위 매물 광고 이런 거 있었죠? 500원 같아요. 이것도 신고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자, 서식 관련,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관련 의무, 그 다음에 연수익 관련, 손해배상, 업무보증 설정. 요게 재작년 문제 나왔습니다. 업무보증 설정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 신고 또는 고발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개업중개사 아니라면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이런 것들 일단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고 또는 신고 또는 고발이 아니고, 자, 거래질서 교란의 신고센터에 신고할 사항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신고할 사항이 아닌 것을 공부를 해놓으라. 재작년 문제에서 한번 나왔으니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고요. 제가 재작년에 나오면 이거 나올 거다라고 찍었는데 결국 제가 찍은 게 이 헛다리 찍었어요. 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나 지금도 강조합니다. 이거는 신고센터 신고할 사항이 아니지만 신고 또는 고발하면 포상금 주는 부분엔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알아는 두시고 넘어가시라. 자, 그러면 이제 신고서 제출. 자, 이제 계속 넘어갑니다. 신고서 제출. 신고라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을 하라라고 했었죠. 특히 신고서 할 때 인적 사항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교재 잠깐 보세요. 146페이지에 맨 꼭대기에 신고인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누구 것도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거기 피신고인 인적사항을 일단 밑줄 쳐놓으세요. 여기는 신고하는 자는 신고서에 인적사항 이렇게 했는데요. 이 인적사항은 신고인의 인적사항도 있지만 누구의 인적사항도 피신고인. 피신고인은 상대방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인적사항까지도 들어간다. 나머지는 그렇게 암기 안 해도 될 사항들입니다. 그것만 여러분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하면 만약에 누락되었거나 그러면 보완 요구할 수 있죠? 이거에 당연한 얘기고. 자, 이게 처리사항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국장에 승인받아서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신고 내역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그러니까 아까 신고를 하면 조사를 한다고 그랬죠? 그 조사가 사실관계 여부를 전체적인 조사가 아니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정도는 조사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해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아니면 보완 요구했는데도 안 했거나, 그 다음에 또 신고를 했다가 또 신고하는 거예요. 이거 악성 민원이라는 거 있죠, 왜? 같은 사안 갖고 계속 민원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정당한 소요 없이 다시 신고했거나 이미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일 때, 일단 여기서 건들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누구의 승인받아가지고 국장의 승인받아서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사조치 요구. 자, 할 때 조사조치 요구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여기 신고센터가 빠졌다. 신고센터. 신고가 어디로 들어와요? 신고센터. 신고센터가 어디예요? 한국부동산원.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자, 한국부동산원에 이제 신고가 되면
이 신고센터에서는 어디로? 시도지사 등록관청에 결과 통보하고 조치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누가 누구에게 통보하고 조치 요구한다? 신고센터에서 시도지사 등록관청. 여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도지사 등록관청에서는 일단은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완료를 하죠. 완료한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 기결고를 어디로? 신고센터에 통보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보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항상 주가 뭐가 된다? 신고센터가 주가 됩니다. 자, 그럼 신고센터에 결과가 나왔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신고센터에서는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거죠. 신고자에게, 자, 당신이 신고한 거 이렇게 결과 나왔다. 통보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에도 매월 10일까지 직전될 것을 결과를 통보하는 거예요. 자, 자, 결과, 일단 그런 절차를 나온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요 정도 하고 좀 쉬었다가 147페이지 중개보수 좀 쉬었다 하시죠.